신생구미 12번째 시마다 칼. 시마다는 약간 18세의 사범대응의 솜씨와 나가쿠라 인품에 놀람을 감추지 않았다. 이때 시마다는 29세였지만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넘어 깊은 우정을 가졌다. 큰 덩치에 비해 재빠르다. 과연 사범이다. 반했다. 라고 하며 서로의 기량을 칭찬했다고 한다. 심경도리를 수행한 후 창수를 배웠던 시마다는 나가쿠라가 로시구미의 한 명으로서 교토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오카키본에서 탈번한 시마다는 1864년 5월에 미브로시구미에 36살의 나이로 들어갔다. 적의 동향을 살피고 대원들의 규칙 위반을 사찰하는 쇼시시라베야쿠 겸 감찰에 발탁된 시마다. 이름을 바꾼 신생구미에서 입대 후 바로 이 직무를 맡았다. 오키타, 나가쿠라, 토오도와 같은 실전 부대와 비교해 화려한 활력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없었다.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하고 고생을 하는 직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생구미의 행동을 정해가는 히지가타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존재였다. 물론 히지가타의 직속 부대는 아니지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쇼시시라베쿠 겸 감찰은 히지가타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직책이었고 신생구미의 눈에 히지가타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생구미의 이름을 단번에 유명하게 만든 이케다야 사건. 이 사건의 발달이 되는 후루타카 슌타로의 체포에 시마다는 공헌했다. 또 감찰로서는 콘도 히지가타가 정한 철칙에 따라 이것을 어긴 자는 단속하여 숙청했다. 대원들의 숙청이라는 차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시마다. 이때 그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막부 말기 살인 집단으로 비유되는 신생구미이지만 사람을 베는 것은 어디까지나 치안 유지라는 직무를 위해서였다. 검소를 훈련은 했지만 그들이 결코 좋아서 사람을 벤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점은 시마다도 마찬가지이다. 대원들의 숙청도 그랬다. 철칙을 어기면 즉시 할복이랑 숙청당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숨과 바꿀 철칙이 없으면 신생구미는 단순한 폭력 집단의 모임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철칙은 신생구미를 지키기 위해서 콘도와 히지가타가 생각해낸 어쩔 수 없는 계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밖에 없군. 숙청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시마다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1868년 1월 3일 도바 후시미 전투. 시마다는 나가쿠라와 결사들을 조직하여 과감하게 돌진했지만 총탄이 비어도 쏟아지는 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만 했다. 굉음과 함께 피어오르는 흙덩이, 몸을 스치는 총탄이 아드레날린을 마구 분비시킨다. 중장비로 무장한 나가쿠라는 흙담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몸을 적탄에 던진다. 그때 이것을 잡아! 라는 말과 함께 총이 건네졌다. 그 총을 잡은 나가쿠라를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시마다이다. 맞다. 그는 장사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다. 시마다는 나가쿠라가 위험에 빠지자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 속임에도 도우러 간 것이다.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가쿠라를 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빙그레 웃기만 했다. 엄청난 힘의 소유자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시마다이지만 나가쿠라 구철대와 같이 순간적인 판단도 빠르고 정확했다. 시마다의 본래의 기질인지 히지가타로부터 단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판단력 덕분에 콘도도 목숨을 더 유지할 수 있었다. 아브라노 코우지 사건의 고려에이지 잔당에 의한 곤도 습격 때 말 위에서 지극되는 곤도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말에 세척을 가해 달리게 하여 그 위에 습격을 저지했고 잔당들의 추적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코시우 카츠노마 전투에서 패한 후 신생구미의 가신이 될 것을 강요하는 콘도에게 붕괴한 나가쿠라는 신생구미와 다른 길을 갔다. 나가쿠라 씨의 기질이라면 그럴 것이다 라고 친한 친구인 나가쿠라와 작별할 때
시마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편 신생구미에 남은 시마다는 메가쿠라만큼 콘도에게 붕괴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메가쿠라의 관계는 소중했지만 그 이상으로 신생구미의 존재가 컸던 것은 아닐까. 콘도가 투항한 후도 히지카타의 복심으로서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계속 전투를 했다. 하코다테에서 보여준 히지카타의 표정이랑 태도에 이 사람도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라고 시마다는 속으로 놀라설지도 모른다. 오니 부장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군을 격려하며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군사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신뢰감을 가졌던 것이다. 메이지 2년 5월 18일 하코다테 및 오신전쟁이 끝났다. 시마다는 히지카타가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한 후도 철저 항쟁을 계속했다고 한다. 항복 후 근신 중 시마다는 지금까지 이를 회고한 시마다 카이 일기를 썼고 메가쿠라가 쓴 해온록과 마찬가지로 신생구미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로서 알려져 있다. 역사는 성자편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하는 것은 국가나 시절에 관계없이 행해지는 법이다. 시마다 등의 자료가 없었다면 신생구미, 특히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히지카타는 압으로 계속 규정되었을 것이다. 근신이 풀린 시마다는 교토로 돌아와 검술 도장을 열었다. 도자기 외에 레모네이드 가게와 자파점도 열었지만 잘 되지 않아 생활을 공공했다. 신생구미에서는 대활약을 했던 시마다도 가게 경영에서는 고생을 했던 것이다. 생활이 궁핍하면서도 신정부가 보냈던 출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신생구미에서 메이지까지 살아남은 사이토와 나가쿠라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또 예정을 생각해서 잘 지내고 싶으니 숙사까지 오기를 바란다는 에노모토 타케야키에게 보고 싶은 놈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에노모토 타케야키가 하코다테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고 신정부군에게 항복했으며 더 나아가 신정부의 가신이 된 인물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는 시마다의 의지와 기질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가난하게만 살 수 없었다. 메이지 19년 시마다는 인연이 있었던 이시온관지의 야간 경비원이 되었다. 경례를 순회하면서 병영이 있었던 곳을 그립게 바라본 것은 아닐까. 시마다 카이는 향년 73세로 니시혼관지의 경내에서 쓰러져서 사망했고 장례식에는 메가쿠라도 참석했다. 하코다테 전쟁 이후 콘도를 비롯해서 산하에 갔던 신생구미 대원들의 애도를 표하기 위해 항상 연불과 조문을 빼지 않았던 시마다. 그의 품에는 전사했던 히지카타의 계명을 쓴 천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